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이 보이는 영어 제35강 분사구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사구는 아시다시피 세 가지의 구 중에 하나죠. 우리가 구라고 얘기할 때 구라는 이름으로는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이른바 전명구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전명구. 두 번째로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른바 부정사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더한 이른바 분사를 우리가 강의를 하는 것이죠. 그 원래는 이게 이제 participle construction, 그러니까 파티시플로 이루어진 구조다, 뭐 이러한 뜻인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파티시플 컨스트럭션 그러면 또 그 분사 구문 이렇게 구부사구로 쓰이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용어상 혼동이 가장 많이 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왜 우리가 이 세 가지 구를 중시해야 되냐면, 이것들이 각각 다 첫 번째로는 명사구적인 용법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용사구적인 용법으로 쓰여요. 세 번째로 이제 부사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명구가 명사구로 쓰일 때는 뭐 아시다시피 주어가 추상명사이고 be 나오고, 그 다음에 전명구가 보어구로 쓸 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이중전치사 딱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고요. 전명구가 형용사구로 쓰일 때는 명사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보어나 목적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전명구가 부사구로 쓰일 때는 이제 동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를 수식할 때, 부사를 수식할 때, 막 그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구로 쓰이죠. 자,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요거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선을 그리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명사구로 쓰일 때는 주어나 보어, 목적어 또는 오형식의 직접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혹은 동격어 등으로 쓰일 때를 명사구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사구는 한마디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같은 이른바 명사의 위치에 구가 오는 것을 명사구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또 이제 형용사구로 쓰이죠. 형용사구로 쓰이는 거는 명사의 바로 뒤에 나와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리을이나 니은으로 번역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형용사구로 쓰이는 경우는 이른바 주어가 비추상명사이고 비동사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와서 이른바 be2 용법으로 쓰일 경우, 예정, 의무, 가능, 운명, 명령, 의무, 심지어는 의도의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비추상명사이고 목적 보호 자리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서 서로 서술 용법을 이룰 때 형용사구적인 용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는 부사구는 첫째로 동사를 수식할 때 동사가 의지동사냐 무의지동사냐로 크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지동사나 공포나 경악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죄송합니다. 의지동사는 무의지동사 이외의 모든 것, 즉 살다, 죽다, 잠자다, 깨다, 자라다와 같은 무의지가 아니면 전부 의지인데요. 의지 다음에 to는 목적을 표시해서 뭐뭐할 목적으로 뭐뭐하려고 뭐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살다, 죽다, 잠자다, 깨다, 자라다와 같은 것은 무의지로서, 이 경우에는 주로 결과를 표시해서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뭐한 결과 뭐뭐하다, 이렇게. 물론 그 뒤에 이제 판단의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의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였습니다. 부정사가 또 부사구로 쓰이는 용법은 두 번째로는 이제 형용사를 수식할 때인데, 형용사는 시로 애락이나 공포나 경악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부정사가 나올 때, 그때는 그 감정의 원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감정이 아닌 이른바 비실화 형용사죠. 비실효율한 형용사는 용도나 정도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정도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것이 용도를 표시하는 부정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감정 같은 것을 나타낼 때는 원인을 나타내는 용법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아까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정사에서 특별히 알아둬야 될 사실은 판단 기준의 형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이유를 표시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희망이나 경향을 나타낼 때 투부정사는 희망을 표시해서 하나의 목적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견을 나타낼 때, 예언이나 예견을 나타낼 때의 투는 추측을 표시해서 뭐뭐일 것 같다라는 일종의 추측을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부사는 so, enough to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so to 용법은 as를 더해서 so as to 결과 표시고요. so 그 다음에 enough to는 결과 표시 가능,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한 결과 뭐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enough 말고 그 다음에 to 다음에 to는 to 결과 표시 불가능으로서 뭐뭐해서 뭐뭐뭐 할 수 없다. 뭐뭐한 결과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 부정사의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분사가 명사구로 쓰일 때, 분사가 형용사구로 쓰일 때, 분사가 부사구로 쓰일 때 각각 경우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 문법 서적들이 이제 물론 이제 영문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문법을 한국에 들여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우리가 동명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동명사라고 한다. 즉 저런드라고 그런다. 분사, 즉 동사원형에 ing가 붙은 말이 문장 속에서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명사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똑같아요. 주어, 보어,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등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이 명사구적인 용법이에요. 동사원형의 ing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때 ing는 똑같아요. to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것이나 우리말로 기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책들 보면 요거를 또 한 단원으로 구별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딱 한 단원으로 구별해서 저런드라는 특별 단원으로 이제 마치 부정사와 그 다음에 저런드를 별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일반 참고서들은요, 요 형용사구와 부사구를 합쳐서 분사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분사라는 얘기는 이제 영어로 또 participle이라고 그래요. participle. 자, 이 분사라는 표현은 나운이나 프로나운을 수식하는 분사가 또 있고, 자, 나운이나 프로나운을 수식하는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제 보어나 또는 목적 보어로 쓰이는 분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요 부사구는 또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얘는 또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participle construction이라고 얘기해요. participle construction. 그러니까 문법 자체의 수로가 우리를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사원형의 ing는 to 플러스 동사원형과 비슷한 구조인데 이거는 준동사예요. 우리가 이거를 준동사라고 했듯이 얘도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이 준동사는 ing로 쓰일 때, 자, ing가 명사구로 쓰일 때는 이게 것이나 기라고 번역돼서 to하고 같은데 이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합니다. 즉 동사원형의 ing가 문장 속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를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사가 효용사구적인 용법, 즉 나운이나 프로나운을 수식하거나 보어나, 이거 보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 보어로 쓰일 때를 이것을 우리가 분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요거는 부사구로 쓰일 때, 이 부사구로 쓰인다는 경우는 주로 동사만 수식합니다. 문장에 이 동사만 수식하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문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분사만 나오면 이 문법 수로부터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복잡한 문법 수로보다는 정확하게 그 기능을 통해서 이 분사가 문장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것이지,
문법적으로 무엇이 분사 구문이고 무엇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책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이제 제가 표현해 놓은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70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자, 페이지 170페이지에 보시면은 분사구 중간에 분사구의 개념하고요. 자, 여기에 분사구는 동사원형이 ing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명사구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나 전체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를 gerund라고 하고, 자, 효용사구로 쓰이는 경우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나 보어나 목적 보어로 쓰이는 경우인데 그것을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분사.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participle construction. 우리말로는 이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분사는 이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부정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명사구로 쓰이는 경우는 gerund. 효용사구로 쓰이는 경우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나 목적보를 수식하는 경우는 participle.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또 participle construction, 분사구문. 이렇게 복잡하게 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세요. 분사도 준동사이므로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동사 원형의 ing도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게 하나의 동사는 동사인데 준동사라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인 형식상 주어나 또는 정식, 그러니까 형식상 주어나 정동사는 아니지만 준하는 동사다. 그럼 이 뒤에는 당연히 일형식부터 몇 형식까지 올 수 있어요? 1, 2, 3, 4, 5형식의 형식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버브 ing, 이건 동사는 동사에 어디까지나 이 동사는 패턴이 1, 2, 3, 4, 5형식의 버브 패턴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수식 요소들, 뭐 형용사든 부사든 아니면 효용사구든 부사구든 부사절이든 여하튼 뒤에 수식 요소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원의 ing는 주어가 있으니 그 주어는 형식상 주어가 아닌 의미만 가진 주어, 즉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예를 들어서 정동사로 그가 간다 그러면 he goes가 되죠. 왜냐하면 주어가 주격이라는 형식상 주어가 있고요. 동사는 3인칭 단수 현재 기본식이기 때문에 es를 붙여서 he goes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동사예요. 정동사. 예? 정동사가 또 형식 주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갖다 꼭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애를 to go로 써서 to go는 항상 동사 원형이니까 goes를 쓰면 안 돼요. 여기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 he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for him to go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다. 그가 간다. 자, 이거는 준동사죠. 어디까지나. 자, 준동사. 근데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to go를 going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going. go에다 ing. 자, 이 go가 일로 오고 to가 ing로 가서 그 다음에 for him은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니까 he's going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다라는 것을 영작을 한다면 he goes나 for him to go나 he's going이나 다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준동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까지나 소유격이지만 의미는 주격인 가는 은리로 번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분사구의 개념은 이 정도 하셨으면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2번 분사의 형태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사는 20가지 형태를 다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선 A번 동명사, 명사구일 때 형태가 4가지밖에 없어요. 자, 분사의 형태는 우선 시제가 단순형이냐 완료형이냐로 나눠집니다. 태는 당연히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눠지는 것이죠. 자, 단순형은 write에다가 ing를 결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결합하는 방법도 자, write에다가 플러스 ing를 결합할 때는 그냥 write에다가 ing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writing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요거 이를 빼버리고 writing이 되는 것이죠. writing.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게 쓰는 것 아니면 쓰기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쓰는 것 아니면 쓰기로. 수동태가 되니까 이제 being 플러스 pp거든요. 그래서 being에다가 written. 그래서 pp, 과거 분사형인 pp를 써서 being written 그러면 쓰여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완료형이 있어요. 완료형은 왜 have 플러스 pp죠. 그래서 have의 ing형을 붙여서 having
written 그러면 쓴 것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쓴 것. 수동이 되면 완료형의 수동태는 been을 더합니다. 그래서 having been written 하면 쓰여진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완료형의 수동태를 만드는 공식은 이래요. have 플러스 pp를 결합하면 완료가 되니까 이 pp의 어미가 en이거든요. 그래서 en을 더하고 그 다음에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니까 그 앞에 bene의 be와 pp를 결합해서 수동태가 되니까 완료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분사, 즉 형용사구일 때와 분사구문, 부사구일 때는 이렇게 형태가 타동사일 때와 자동사일 때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5가지가 있는데 타동사의 경우, 타동사는 보기를 make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make. 자,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 분사형. 현재 분사형은 현재 진행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make의 ing, making. 수동이 되면 being made. 완료 분사형은 having made. 수동태가 되면 having been. been을 꼭 넣어야죠. having been made. 완료 진행 분사형은 having been making. 완료 진행 분사형이니까 having been make. 이거는 수동태가 안 되죠. 왜냐하면 having been being made인데 being하고 being이 겹치기 때문에 having been being made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료 진행 분사형은 수동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동사의 경우는 분사나 분사구문은 각 5가지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동사의 경우 go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go의 현재 분사형은 go에다 ing를 더해서 going. 완료 분사형은 having gone. 완료 진행 분사형은 having been going. 이렇게 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 완료 진행 분사형은 잘 쓰이지 않는다. 당구장 표시 두 번째, 분사구로 과거 분사가 쓰였을 때는 그 앞에 being이 생략된 것이다. 따라서 그때는 수동의 뜻이라고 보면 돼. 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being written in is 여기까지 잘 안 나올 겁니다만 자 being written in an easy style, 콤마, the book is adapted for beginners.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being written in an easy style. 자, 이렇게 being하고 written, pp가 결합되고요. 콤마가 찍혔으니까 이게 분사구문인데 이 경우에 being은 거의 생략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그냥 written만 남아요. 그래서 written in an eas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앞에 언제나 being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과거 분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앞에는 언제나 being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거의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동명사, 명사구일 때입니다. 분사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른바 명사의 위치에 왔을 때를 분사구를 특별히 동명사라고 합니다. 이때 ing는 우리말로 것이나 기라고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see에다 ing를 결합해서 seeing is believing 그러면 주어가 seeing이고 believing이 보니까 보는 것은 이꼬르 믿는 것이다. 2번 I like swimming. 자, 나는 좋아한다 수영하는 것을. 이때 수영하기를 목적어예요. 3번 He is proud of being rich. 이때 being은 of 전치사의 목적어인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인 것을 자랑한다. of 전치사의 목적어가 being이 되겠죠. 자, 네 번째로 분사. 분사가 형용사구로 쓰일 때 예문입니다. 자, 이제 분사 형용사구적인 용법입니다. 거기 강의란을 보세요. 형용사구로 쓰이는 분사를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보어나 목적 보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명사를 직접 앞에서나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또는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등으로 쓰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A번에 1번 보세요. The sleeping baby is very lovely. 자, 우리가 sleeping baby 할 때 왜 이게 이제 분사의 의미가 조금 동명사하고 틀리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의 용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단어일 경우 뭐 아름다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단순히 형용사다라고 볼 수 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소녀. 자, 그러면 이때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당연히 형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이 형용사는 그냥 한영 사전을 찾아보면 아름다운이라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beautiful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beautiful이라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beautiful girl. 한 소녀니까 이제 부정관사 어를 써서 a beautiful girl. 얘가 이제 앞에 나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다 만약에 아름다운 소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 검은 머리를 가진 소녀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검은 머리를 가진을 이거를 뭘로 표현할 거냐? 이런 형용사는 없습니다. 그죠? 검은 머리를 가진은 아무리 차이도 형용사가 없어요. 이건 형용사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가진 전치사 with네. 검은 머리를 목적어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되는데 얘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얘가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girl. 그 다음에 뭘 가졌어요? with black hair. 이렇게 써서 with black hair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girl을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명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나를 사랑하는 소녀. 자, 이랬다 칩시다. 그러면 똑같은 소녀를 수식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인데 나를 사랑하는이라는 형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 사랑하는에 전치사가 없어요. 여기는 가진이라는 전치사가 있지만 얘는 전치사가 없어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건 전명구도 안 되네. 여기 보니까 니은 사랑하다. 얘가 동사거든. 그래서 니은 플러스 사랑하다. 2 플러스 동사 원이구나. 그래서 a girl. 자, the girl. 이거는 이제 the girl을 써서 the girl 하고 얘가 부정사예요. 그래서 to love me. 이래 버리면 얘가 지금 형용사 구로서 투부정사가 girl.